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보는 박세진의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지점의 박세진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쉬어갔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연말 랠리,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 랠리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만한 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 무역 합의에 대한 그 반가운 소식이 좀 나왔는데 네. 사실 좀 그 간밤에 우리 시장을 달궈줬었던 그 무역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이면에는 사실 시장에서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데 2% 부족하다라는 좀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사실 이제 어제 시장에서 잠깐 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우리가 실제로 기대했던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자라는 좀 목소리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사실은 그 첫날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던 거에 반해서 사실 이제 둘째 날이었던 그 해당 소식을 접했던 둘째 날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또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또 어제 미국에서 그 한 번 더 랠리를 좀 이끌어내는 모습들. 그래서 실제로 좀 우왕좌왕하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 일단은 미국 중심으로 다시 방향성을 강하게 잡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미부터 이번 주까지 들었던 그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동안의 분위기랑 좀 달랐던 질문들을 좀 꼽아보자면 네. 지금 주식이 없는데 어떡하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 시장의 사실 맹점이 그런 부분이었죠. 사실 뭐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주변국들의 좀 강력한 랠리를 목도를 하면서도 좀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수급 이슈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도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좀 시장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좀 불신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서 우리 시장에 이제 표면적으로 봐도 우리는 좀 뭐 왕따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좀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던 우리 증시였고 참여자들의 사실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호재를 좀 온전하게 눈으로 목도를 해도 사실 그 정직하게 좀 따라가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라는 것이 좀 반증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오히려 주식이 없는 사람들이 더 불편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지금부터 전개될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다소 그 사실 뭐 기대를 꽉 채워주는 그 정책 이벤트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미완성인 상태로 나와서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 1차적으로는 시장에서 유동성으로 보완을 해주고 그 유동성에 걸맞는 분위기를 타면서 조금씩 완성돼가는 게 사실 뭐 대부분의 정책 이벤트의 그 성격인데 네. 이번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단박에 좀 덮어지길 좀 바라는 시장 주체들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일단 나온 건 나온 거고 이게 지금 온전한 합의냐 시장에서 기대치를 얼마만큼 충족시켜줬냐는 어제까지 많은 분들께서 좀 분석을 해주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스케줄상으로 보면 그 협정문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가 이제부터 들어가겠죠. 그래서 양국 절차가 이제 협정문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명문화 과정이 사실 또 미국 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그 단어 하나의 뭐 뉘앙스라든지 뭐 들어갈 워딩의 색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조정의 대상이 좀 될 거예요. 그리고 1월 초에서 그 첫째 주 예정돼 있는 부분은 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류어 부총리가 워싱턴에서 이 합의문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관세율 인하 발효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는 거는 2월 초가 됩니다. 30일 네. 정도 지난 다음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합의에 대한 서명이 그 협의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부터 2차 합의는 바로 시작이 될 거다라고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같은 경우도 적절한 시점에 2차 합의는 시작이 될 건데 적어도 대선 이후는 아닐 거다. 그 전일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반기 이제 1월 이후에 그 1차 협의에 대한 명문화가 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2차 협의에 대한 착수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사실 수도 없이 속았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 빨리빨리 진행할 거야라고 얘기해도 요 가운데서 또 진행될 줄다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각오는 하고 지켜봐야 될 맞아요. 이벤트라고 좀 네.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그 좀 해결의 실마리가 다소
안개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리고 오히려 자극적인 워딩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 한 3주만 돌이켜 본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이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 같은 뉘앙스로 서로 또 삿바 싸움을 지겹게 시작하나 싶었던 부분들이 의외로 또 2% 부족한 협의나마 좀 완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너무 크게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단은 눈앞에 다가온 부분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이거 제목이 좀 잘못됐네요. 이 전체적인 관세에 대한 지금까지 스케줄이 예. 좀 도표로 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측에서 내준 거, 그리고 중국이 얻은 부분에 대한 관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12월 15일 날 예정돼 있었던 1,200억 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관세가 유예가 돼 버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좀 시장에서 걱정했었던 지난주에 발효되면 어쩌나라고 했었던 직접 소비자를 향해 있었던, 정확히는 1,560억 불에 대한 관세는 좀 유예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 9월 1일에 발효됐었던 1,200억 불에 대한 관세, 이거는 기존 관세율 15%에서 25%로 올리겠다라는 협박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과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7.5%로 줄어드는 그런 이슈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 10월 11일에 진작에 좀 유예됐었던 관세 부분도 사실 고율 관세였었던 상황이었죠. 30% 이상의 관세 부분은 좀 철회가 됐었고요.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크게는 요 B랑 D 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관세 유예 혹은 이제 관세율 인하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중국은 뭘 내줬습니까? 농산물 규모가 구매 규모를 명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400억 불 이상 미국이 원하는 수량에 준하는 금액을 좀 구매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뭐 구조개혁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논의가 오갔습니다만, 뭐 지재권이라든지 그리고 뭐 금융개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구체적인 명문화가 나와봐야 좀 어느 정도 눈높이가 상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 있는 것들로만 우리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명확한 거는 지금 숫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앞단에서 확인한 관세 인하 혹은 유예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거냐, 숫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만 조금 명확하게 하고 가자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그림 참 자주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과 미국이 삿바 싸움을 지속하는 동안 지겨운 미중 무역 분쟁의 과정 속에서 2018년 1월부터 이제 근 2년 동안에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 부여받을 평균 관세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0%부터 시작해서 거의 22% 정도. 방점을 찍은 게 사실은 이번 10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상대방을 관세로 압박하는 무역 압박 정책을 실행할 때 임계점이 관세율 기준으로 25% 정도가 임계점이다. 그거 이상은 서로한테 사실은 더 이제 불리한 게임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는 관세율의 한계점은 25%라는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뭐 극단까지 갔다가 이제 그렇죠. 이번 관세 발효로 인해서 20%대로 소폭이나마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10월 초에 1차 미중무역 합의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왔을 때 저희 시간에서 가장 먼저 분석했던 부분도 그거예요. 관세율을 만약에 중국의 요구대로 어느 정도 회귀시키는 흐름들, 그러니까 뭐 기존 관세의 유예라든지 관세율 인하를 진행을 해서 치솟기만 했었던 관세율을 어느 정도 과거로 롤백을 시키는 그런 네. 이슈가 나온다라고 그랬을 때, 가장 여기에 직관적이고 지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주변 지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위안화 환율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해외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했었던 관세율이 뭐 단계별로 어느 정도 철폐되면 위안화 레벨은 어느 정도까지 롤백이 될 것이다라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바 있었는데, 네. 일단은 이 수준과 맞춰서 지금 위안화도, 요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위안화도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위안화 달러당 7 위안을 이제 하향하고 있는 흐름들이 지난주부터 나온 것 자체가 네. 사실 전반적인 이 미중무역 협의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에서 기대
기대치를 높여왔기 때문이고요. 불안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서도 사실 위안화는 고점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좀 하향하고 있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이런 자극적인 트위터 코멘트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과정이었지만 실질적인 자금들의 이동과 배팅은 우리 시장을 보면 답이 안 나오지만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관세의 대상이 됐었던 브라질 그리고 이머징 국가들로의 그 자금 순유입들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던 부분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고통받았는가 그 하나의 그 요인을 꼽으라 그러면 사실 1번으로 최근 투자자들은 수급을 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또 연속 순매도의 기록을 세우네 마네 하면서 한 달여 동안 지겹게 또 팔아댔으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외국인들의 매매 변수에 좀 자극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들들 알고 계시는 환율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이 위안화 환율이 앞으로 그 전반적인 중국의 대미 평균 수출 관세율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번 달에 예정돼 있었던 소비재에 대한 그 1,500억 불에 대한 관세가 이제 무마된 상황 그리고 앞단에 있었던 그 1,200억 불에 대해서 15%에서 7.5%로 반틈으로 줄어든 관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그랬을 때 이론적으로 지금 수준에서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위안화 레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로 생각을 해보면 올해 5월부터 9월 정도의 평균 환율이었던 6.84 위안 정도 달러당 이 부분까지는 추가적인 위안화 절상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된다면 뭐 그리고 혹은 추가적인 합의가 더 극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이 지금 예정돼 있고 이번에 합의가 결정된 수준의 관세율 그 되돌림만 진행이 된다라고 그랬을 때도 전반적인 그 위안화 환율은 올해 5월 정도 수준을 다시 회귀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위안화와 연동이 가장 이제 상관계수가 높게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의 방향 역시 우리가 사실 불보듯 뻔하게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1차적으로는 뭐 그 무역 합의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정도 그리고 그 온기가 얼마인가는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지금 관세 인하에 대한 그 구체적인 스케줄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주는 숫자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위안화 레벨을 자극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앞으로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무관하게 의사결정이 된 부분을 따라가는 그 주변 변수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위안화에 대한 절상에 대한 그 기대감은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게 좀 보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남은 원동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말 증시를 관통해서 내년 연초까지 이제 앞서 보셨던 구체적인 뭐 서명이라든지 그 명문화에 대한 스케줄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증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를 해야 되는가 보면 사실 이제 뭐 가장 타이틀로 달려나왔었던 리스크는 미중 무역 협상의 이제 치자름이었지만 그 치자름이 이제 괴롭히고 있는 손가락의 끝은 사실 경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뻔한 이야기지만 다시 경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상기를 해야 되고요. 네.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을 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주가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관계 악화가 고착화된 상황에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움직임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상기를 해보고 조금 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인용한 자료인데 그 MSCI 월드 위드 차이나 익스포저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를 모아서 인덱스로 만든 지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표들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 지표의 값이 점점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는 중국에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되고 중국의 경기에 기대해야 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구나를 암시를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고점을 갱신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관세율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올해 초 시작할 때 이제 15% 중반단에서 22%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사실 한 3-4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과정이었지만 뭐 등락은 있었을지언정 고점을 높여가면서
이 전 세계 그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주가는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전체적으로 뭐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미국 기업들 중에 이런 지수에 포함되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동반돼서 나올 수 있는 현상 아니냐 물어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미국 시장 대비해서 상대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 보면 그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7%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강도보다 7%가 더 높게 움직였던 게 이 중국 경합도가 높은 그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그 전 세계 인덱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향후의 전망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경기값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침해를 당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석 환경 하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움직임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좀 재미없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에서 이제 잘 보기 싫은 지표들 중에 하나죠. 뭐 좋은 얘기들 많이 안 나오고 뭐 좋은 얘기들 잠깐 나왔다 한들 또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또 치자름 나오면 다음 달은 또 아무런 분위기로 갑자기 또 훅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집중해서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사실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 측면에서 좀 말썽을 피우는 거 그리고 약간의 혼선을 주고 있는 지표는 미국 쪽에서 나오는 지표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 그 한 9월, 8월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미국의 그 제조업 지표의 좀 하락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기준선을 하회하고서는 좀처럼 못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또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반적인 경기 배팅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난달 나왔던 지표들까지도 사실 좀 실망을 만들어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제조업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 그 신규 주문에서 재고 지수를 뺀 그 부분,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늘어나거나 혹은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간에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 그 오히려 제조업 지수의 선행 지표 같은 경우는 2달 연속으로 지금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지금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주는 실망감도 이게 머지 않았구나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장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반가운 그 통계가 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 초에 이제 나왔었던 지표를 보면 그 OECD 경계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가 우리 시장에서는 그 무려 29개월 만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반등하냐라고 사실 목 빠지고 기다렸었던 지수이기도 했었고 사실 우리 시장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2017년 12월부터 이 제조업 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꺾이면서 OECD 선행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꺾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경기 측면에서 시장을 보시는 투자자들한테는 한국이 가장 먼저 경기 측면에서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단초도 한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견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아 나오는데 한번 다운 사이클을 잡으면 돌아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한 20개월에서 22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네. 그것 치고는 굉장히 지금 오래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반년을 더 기다리고 반등이 이제 드디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통계청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달 연속 반등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네. 부분. 그나마 이제 우리 시장 답답하게 좀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은데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단비처럼 내려온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제조업 지표 관련된 부분도 앞서서 뭐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관련해서도 참 불안한 얘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뉴스로 포장돼서 나오기 시작한 주말부터는 잠깐 또 그런 걱정들이 들어갔는데 가장 불안하던 시기 한 2주 정도 전을 떠올려 보면 저도 이제 뭐 유튜브 경제 채널 같은 것도 네. 이제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서 구독을 많이 하고 보는데 온갖 갑자기 또 이제 중국 부도설이 또 요즘에요?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최근 있었던 중국 그 지방 정부가 그 영위하고 있는 그 국영 기업들의 일부 부도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크게 또 지금 불안한 상황하고 맞물려서 크게 전해졌던 네. 상황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달 연속세 그 관방 PMI 기준으로도 반등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은 경기 측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OECD 그 경기 선행 지수의 대한민국의 그 29개월 만에 반등이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그 수십 개월 만에 이제 그 제조업 PMI 반등이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성격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말부터 제조업 경기는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꺾였던 부분입니다. 이걸 6개월 뒤에 서비스업 PMI가 따라서 고점을 만들고 서서히 지금 그 제조업만큼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증시 환경 측면에서 잘 생각해 보면요. 이머징 마켓한테 가장 유리한 구간이 언젠가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사실 제조업이 살아나는 구간들, 제조업 PMI가 서비스 PMI를 압도하는 구간이 사실 이머징한테는 가장 좋은 구간이고, 이걸 얼마나 격차를 벌리면서 제조업이 서비스업 대비해서 얼마나 좋은 지표들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스프레드가 사실은 대한민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상대 강도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라는 것을 상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상황을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먼저 반등을 시작을 할 거고, 뒤늦게 고점을 만든 서비스업은 여전히 하락 중이고요. 제조업의 근간에 있는 중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 시장의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확인한 부분은 이제 바닥을 잡는 신호는 나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의심하고 있었던, 그리고 서비스업이 유리한 구간에서 선진국이 더 유리하게 움직이는 그 글로벌 시장의 환경에서 네. 이머징 마켓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분위기 전환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장 참여자들은 염두를 하고 봐야 된다. 또 한 가지, 금리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뭐 최근 들어서 약간의 반등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금리 상황은 바닥에서 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채권보다는 주식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제조업 지표상으로는 선진국보다는 이머징이 지금부터는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부분, 이 합의 내용의 전반적인 기대치 충족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또 이제 흠결을 내고 시장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이런 극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12월에 수급 주체 그 연말 랠리라는 부분, 특히 우리가 산타 랠리라고 표현할 부분만큼 강도 높은 랠리가 진행이 되려면 그걸 진행해 줄 수 있는 손은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그 11월부터 크게 이제 발생됐었던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도 때문에 올해 2019년을 한 해를 전체를 관통해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금액은 이제 마이너스로 사실은 그 진입이 됐었습니다만, 그렇죠. 또 최근 들어서 그 바뀐 분위기에서 잠깐 외국인들이 사준 것 때문에 지수는 이만큼이 올랐고요. 네.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2019년도 그 누적 순매수 추이는 다시 이제 플러스 값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뭐 불안한 기억이 바로 직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좀 안심하기에는 모두에게 좀 어색한 상황이지만, 또 나간 만큼 그 또 가파르게 채워놓고 들어오는 게 외국인들의 그 전반적인 속성이고,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그 위안화 레벨과 그 우리 시장 환율이 좀 만들어낼 레벨,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전혀 그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또 경기가 이제 살아나고, 그리고 위안화 강세와 더불어서 원화 강세도 진행되면서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그만큼 또 우리 증시는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외국인 거래소를 중심으로 팔자에 나섰지만, 지난 목요일, 금요일 무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단 이틀 동안 1,190원에서 1,170원대 23원이나 내려왔을 때 외국인 이거래일 동안 거래소에서 1조 원 넘게 샀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이어진다면 정말 희망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많이 좀 아팠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거꾸로 들어올 때 주는 기쁨이라는 것들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 앞서서 우리가 미중무역 협상의 결과물을 보고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뭐 다른 사족들 빼고 이것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그러면,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전체적인 관세 수준이 롤백이 되는 과정에서 같이 따라갈 위안화의 레벨입니다. 그러면 그 위안화의 레벨이 절상이 되는 과정에서 앞서 보셨지만 뭐 6.82, 83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롤백을 기대를 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맞는 대한민국의 원화에 대한 그 절상도 동반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자료가 있어요. 그 외국인들이 어떤 환율 구간에서 매수 강도를 가장 강하게 펼쳤었고 어떤 업종들을 주로 샀던가에 대한 좋네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키는 외국인들한테 철저하게 지금 쥐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불과 이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환율이 향해 있었던 1,190원에서 1,200원대 환율이라는 부분은 전통적으로 그 과거 10년치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팔기만 했던 구간이라고 네. 좀 보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1,170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점차 강해지는 모습들이 양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노리고 있는 타겟 환율이라는 부분을 사실 뭐 산정하는 데 있어서 환율의 뭐 결정 요소가 위안화 레벨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뭐 교역량이라든지 그럼요. 전체적인 뭐 기업 이익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겠지만 네. 앞서 이제 도식화했던 대로 관세의 롤백과 그 위안화의 회귀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우리 원화의 환율도 거기에 좀 그 틀 안에서 움직임을 좀 예상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1,130원에서 1,140원대의 환율까지 롤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좀 기대를 하고 좀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구간에 우리가 진입한다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제 며칠 동안 봤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업종도 환율 구간마다 좀 다르더라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1,170원에서 1,180원, 그러니까 매도에서 매수로 극적으로 전환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는 거 앞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 지금이네요. 예, 지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거 20년치만 살펴봐도 아주 딱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로 일관하던 대한민국 시장에서 매수를 급격하게 전환하는 이 1,170원에서 80원 구간은 IT 하드웨어, IT 가전,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등의 매수를 집중시켰다라는 부분이고 네.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그 좋은 훈풍과 함께 급작스럽게 가장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최근 시장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거죠. 점차 지금부터 이제 그 관세 레벨에 맞춰서 그 위안화의 레벨 역시 동조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기대가 된다라 그러면 원화 레벨도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거기서 우리가 좀 타겟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1,140원에서 1,150원대 환율을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유입과 함께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각 환율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주로 어떤 업종들을 매수 바구니에 담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20년치 평균치고요. 1,170원에서 80원 지금의 구간은 방금 전에 보셨던 요 업종들 지금의 시장에서 아주 급작스러운 수익률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 대형주들이 여기에 대부분 해당을 하고요. 네. 60원에서 70원 구간에는 이제 상사와 지주가 포함되기 시작을 하고 50원에서 60원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미디어, 기계, 증권이 포함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1,140원에서 50원 구간에서 대거 편입되는 업종이 아주 강한 강도로 조선, 화학, 철강, 에너지와 같은 시클리컬들이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손을 타면서 편입되는 구간이 이 구간이더라. 그리고 이 구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그 관세의 회귀와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그 위안화의 회귀가 좀 만들어줄 레벨에서 그 대한민국의 원화 통화가 어느 정도 동조화됐을 때 만들어줄 수 있는 타겟 단기 환율이라는 부분을 좀 상기를 해보면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승자의 주식에 12월은 승자의 주식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환율까지 진행되는 그 외국인들의 매수 바구니를 좀 생각을 해본다 그랬을 때는 이제 시클리컬에 대한 그 키 맞추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급한 외국인들의 그 주워 담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를 하고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드릴게요. 네, 투자 전략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종목군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릉지점의 박세진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